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글이 아주 상업적이에요. 너무나 상업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다른 데를 못 나가게끔 계속 연결시킵니다. 아주 상업적으로.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계속 어린애가 보는 콘텐츠를 옆에다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콘텐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학생이 만든 건데요, 브이로그. 자, 저희 여기 지금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얼굴이 처음부만 나올 거냐, 끝에만 나올 거냐, 영상 전체적으로 있을 거냐,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이미지는 큰 이미지 가지고 안 받아줘요. 이 조건에 맞는 조그마한 이미지는 아까 포토스 케이크에 가서 이 크기대로 줄여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교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브랜딩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의 계속 신뢰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좋아요 눌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 상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브랜딩. 브랜딩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 사용 조건. 이건 그냥 패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끝나고 밑에 기본 업로드 눌러볼까요? 자, 기본 업로드에 뭐가 있냐면 제목을 손대지 마십시오. 콘텐츠 올릴 때마다 콘텐츠 제목은 따로 넣어야 되니까 이거 비워두시라고. 근데 콘텐츠 올릴 때마다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한대학의 신종훈 교수가 뭐하는 사람들하고 올려놓고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제가 제 콘텐츠를 많이 올린 사람이 일일이 이것까지 다 바꾸기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다 해놓자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기본 설정에서 다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자 이 말이에요. 자, 써보실까요 교수님들? 기본 설정 간단하게 어느 대학교 누구 교수 무슨 전공의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예. 콘텐츠마다의 대표적인 설명을 붙여주자. 이런 건 언제든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수정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내부 꾸미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정도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교수님들? 공개가 있죠, 공개. 여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공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가 올린 콘텐츠는 의식이든 의식지 않든 그냥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심이 있어요. 모든 콘텐츠는 공개되어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일단 미등록 비공개로, 미등록 일부 공개로 올려놓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잠깐 체크하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 이용하기 위해서 공항 갔을 때 짐을 붙이잖아요. 그 짐에 유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손님 대기해 주세요 라고 하죠. 이러듯이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는 의미예요. 일단 나가버린 다음에는 손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공개보다는 뭘로요? 일부 공개. 일부 공개는 주소를 받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와 동일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부 공개. 주소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일부 공개입니다. 자, 여기서 뭘 선택한다고요? 일부 공개.
그 다음에 이제 태그입니다. 태그. 이 태그도 조금 전에 키워드와 똑같이 이제는 콘텐츠마다의 태그를, 해시태그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번거로우니까 대표적인 10개 정도를 써주고 나머지 5개에는 그 콘텐츠의 키워드를 넣어주면 합쳐지는 거예요. 이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잘 써줘야만이 검색 대열에 구독자와 조회수를 많이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해시태그 10개 하겠습니다. 10개. 해시태그 10개. 오늘 내부 소품이는 겁니다. 예. 내부 살림살이 지금 잘 앞으로 콘텐츠 넣을 수 있게끔 살림살이 지금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그 예. 10개. 키워드 해시태그 넣었으면 교수님 기본 정보 옆에 고급 설정 눌러볼 거예요. 고급 설정 눌러보면 표준 라이센스, 한국어, 커뮤니티 사용, 여기 댓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댓글을 내가 허용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이것도 여기서 세팅할 수 있어요. 댓글. 네. 그리고 카테고리를 교육으로 할지 영화로 할지 뭐 엔터테인먼트로 할지 콘텐츠도 미리 기본으로 설정하는데 혹시 올리는 콘텐츠가 교육이 아닌 뭔가 놀이라고 한다면 이때 그 콘텐츠마다 바꿔주면 되겠죠. 대표적인 지금 기본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댓글이요. 댓글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고급 설정에서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제 다 했습니다. 권한이나 커뮤니티가 약간은 기본 설정에서 별로 손댈 게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설정에서 요 부분만 셋업 해놓고 콘텐츠 업로드하고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한 안에 내부 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모바일에서 교수님의 유튜브로 영상 올리고요. 데스크탑에서 영상 올리고 공유하는 이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모바일에서 유튜브 네? 밤새 달걀이요. 뭘 달걀이요? 네, 맞습니다. 시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치과대학 교수님과 함께 스위스의 조금 노인 국악의 고급 본처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연수를 매년 다녔는데요. 4년째 가는 해에 치과대학의 본처가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사이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회사에서 3번 가본 신종훈 교수님이 나름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저한테 일주일 살면서 통역 부탁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를 저 어떻게 합니까? 굿모닝 하려고 하면 저분이 벌써 가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준비했던 게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찍었던 레코딩 비디오 테이프를 교수님 말씀대로 돌리고 돌리면서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때부터 와인이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면 이건 전체 열 몇 분의 그 비싼 돈을 들이고 가는데 통역의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하겠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제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끝날 무렵에 시작할 무렵에 나오니까 많은 한국에서 같이 간 연수생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물갈이를 해가지고 여기 안 좋다고. 저녁에 웰컴 파티 가는데 통역이 제일 가운데 앉죠? 거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일 늦게 가면 제일 짜투리 앉아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좋아하는 양고기를 입좀 되고요. 와인도 입좀 되고 몸에 앉아서 왔다 이러면 3박 4일 동안 완벽하게 통역을 했지만 4.8kg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잠을 못 자고. 그게 저의 약간의 오버되어진 저의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치과 기술을 제가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치과 기계 제가 학회장이 됐고요. 전 세계 치과 기술 중에 디지털을 제가 도입했어요. 도입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빨만큼은 평생 손기술일 텐데 내가 디지털을 내가 도입을 하고 그러면 내 교직의 후반부가 뭘까? 라고 봤던 게 스마트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통역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는 부분에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가 교수자에게 절대적으로 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것이고요. 무슨 소리야? 버티는 사람은 버티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인생의 뭔가 전환적으로 혁신의 기회로 뉴노멀로 받아들인다면 본인의 삶도 풍성할 거고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내 학생들 또한 미래에 좀 더 디딤돌이 되지 않겠냐는 이 부분으로 잠깐 말씀드려본 겁니다. 통역 잘했나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통역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통역 기울여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오버되어진 부분에 한국 들어온 그 다음날 언어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6년 반 동안 새벽반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기술을 제가 혼자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우리에게 대단한 기회가 온 겁니다. 아날로그 삶에서의 스마트 삶으로 바꾸는 사람은 나름대로 괜찮겠고요. 바꾸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사람도 살겠지만 세상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각자의 자문자답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모바일에서 유튜브로 올리는 쪽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미러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러링은요, 교수님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쓰시면 돼요. 집에 자녀들이 안 쓰는 스마트폰 있죠? 이걸 공기계로 가져오시고요. 네. 그리고 팀뷰어를 노트북에 팀뷰어 서포트 설치하시고 모바일에서 팀뷰어 서포트해서 번호만 일치시켜주면 직접 교수님의 스마트폰을 여기 미러링으로 비춰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유튜브 왔고요. 유튜브 채널을 모바일에서 찾았고요. 여기에 이제 업로드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일 상단에 제 우측에 저희 아이콘이 있죠. 옆에 검색이 있죠. 돋보기. 그 옆에 또 뭐 있죠? 카메라 있죠? 자, 카메라를 누르면 동영상을 올릴 거냐 실시간 라이브 할 거냐 나옵니다. 동영상 올릴 거냐 실시간 라이브를 할 거냐 게시물 이미지 올릴 거냐 물어봅니다. 여기에 교수님이 찍었던 동영상 눌러주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여기 다 떠요. 교수님의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다 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현대모터스 스튜디오를 갔어요. 제가 1년에 한 2번씩 가는데요. 고향에 가보니까
5단계 자율주행 시험을 제가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자율주행의 5단계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 자율주행의 5단계 체험 차를 타고 제가 미래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10년 안에 5단계 자율주행이 온다고 현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데요.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하고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여기서도 편집이 돼야 돼요. 되고 여기서도 해상도 같은 거 조율할 수 있죠? 네. 자, 그냥 넘기고 제일 상단에 다음 눌러주면 제목 넣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아까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기본 설정한 것은 거기에서 올리는 콘텐츠는 다 기본 업로드가 적용이 되지만 모바일에서 올리는 것은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모바일에서 올리는 콘텐츠는 기본 업로드와 관계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요. 모바일에서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여기서 올려도 모바일 처음에 기본 설정에다 같이 가겠지가 아니고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아닌 모바일에서 올린 것은 다 다시 적용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제목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자, 그 다음에 공개 여부. 공개하면 안 된다 했죠? 공개 여부를 뭘로요? 미등록. 미등록 일부 공개. 자, 그 다음에 이치, 폴리텍 인재원.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업로드. 올라갑니다. 자, 교수님들 모바일 꺼내보실까요? 혹시 비디오에 갤러리에 비디오가 없으신 분은 제가 앞에 서 있을 테니까요. 저를 모델로 해서 비디오 찍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바일에 유튜브 일단 검색하시고요. 예. 검색하고 유튜브에 상단에 거기에 카메라 눌러서 누르면 동영상과 실시간이 뜰 거예요. 교수님들 동영상 누르면 모바일에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이 다 보일 건데 거기 하나 선택해서 제목, 미등록, 위치 하고 다음 누르면 지금 업로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지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51초짜리에 모바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가 여기 보겠습니다. 네. 직접 올라갔죠? 모바일에서요. 네. 5단계 자율주행 제가 찍은 건데요. 네, 이거 찍은 것을 모바일에 넣지 말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걸 URL을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신기하나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클라우드 해놓고요. 클라우드 되어진 그 문서에 URL을 주고 받자 이 말이에요. 네. 혹시 교수님들 시간 되시면 이 자율주행 5단계 한번 타보시면 모바일에 전개되어지는 기술하고 흐름성이 거의 같더라고요. 굉장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에 이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렸어요. 교수님들 이제 보냅니다. 자, 공유 누르면 자, 밑에 SNS가 다 있고요.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주면 우리 교수님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붙이고 다음 누르고 확인 누르면 교수님 단톡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카카오톡이에요. 안 들어왔나요? 아니 지금 보낸 거예요. 들어왔죠? 네. 자, 다시 합니다. 자, 교수님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바일을 일상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요. 즉시 모바일에서 콘텐츠 찍고 짜투리 시간에 업로드하고 짜투리 시간에 공유하는 것도 교수 나름대로 조금 이걸 좀 익히면 세상은 많은 소통의 채널에서 좀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교수자가 정보의 뒤에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가 세상 흐름 속에 뒤에 있다. 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화면 한번 볼까요?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모바일에 와서 유튜브 웹이 있죠? 네, 유튜브 웹. 이건 이미 교수님의 웹이에요. 선택하고 제일 상단에 카메라 누르고요. 누르면 가지고 있는 동영상 올릴 거냐, 라이브 할 거냐. 라이브, 실시간. 게시물 할 거냐,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다 떠요. 제가 마라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제 마라톤, 네, 눌러서요, 마라톤, 네, 업로드, 네, 즉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교수님들 수업 진행할 때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실수 다운로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네, 조금 전에 유튜브 어플은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거고요. 이 스튜디오는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수정하는, 편집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해될까요? 모바일은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네, 유튜브 스튜디오는 교수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를 언제라도 어떻게 돼요? 수정하는 곳이다. 조금 전에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하는 곳입니다.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 맞습니다. 자, 그럼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대시보드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아까 모바일 데스크탑에서 대시보드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3개를 눌러보면 또 동영상이 나와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동영상을 눌러보니까요. 이 동영상의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네, 전체 동영상 임시보관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전체 동영상 공개된 것만 볼 거냐? 공개된 것만 보여요. 아니면 다시 전체 동영상을 볼 거냐? 전체 동영상. 그러면 제일 위에 융합을 볼까? 융합을 선택해서요. 선택하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요. 편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편집을 눌러주면 여기에서도 썸네일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요. 자, 모든 제목 다 바꿀 수 있고, 여기에 편집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눌러서, 네, 여기에 썸네일을 모바일에서 바꾸면 되겠죠? 네, 변경. 네. 저장. 그러면 조금 전에 힐 대신 저의 사진으로 썸네일이 좀 바꿔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 위에서 공유 눌러가지고 보내는 거. 모바일에서 유튜브에 어플은 뭐라고요? 업로드하는 데만 쓰는 거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는 콘텐츠를 수정, 보완, 편집하는 곳이고요. 두 가지로 모바일에 쓰시면 굳이 데스크탑 가지 않고서도 아주 유용하게 간단하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짜투리 시간에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왔으니까요.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모바일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몇 개 어플을 소개하면요. 자, 여기 모자이크 보이나요? 어플, 모자이크 어플 보이시죠? 이 어플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어플 켰어요. 모자이크 하는데요.
학생들 사진을 찍었는데 교수님 저 얼굴 나오는 거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걔만 살짝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되죠. 자, 사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저 애를 불러왔는데 저 얼굴이 싫어요. 그러면 밑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직접 저장되어서 학생들한테 다시 그 학생의 모자이크 처리돼서 SNS나 기타 올려서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플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가지고 쓰시면 좋다 이겁니다. 특히 어플에 가서 모자이크, 지우기 이런 거 가면 너무나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제일 상위에 떠 있는 어플 가지고 몇 개 설치해 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교수님들 모바일 보고 계십니까요? 마지막 쪽으로 이제 뭐가 빠졌죠, 교수님들? 우리 전체 프로그램 중에 말씀 안 하시면 건너뛰입니다. 뭐가 빠졌죠? 원격 하상 중 활용법이 빠졌죠? 네. 자, 한번 꺼내보실까요? 제가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약 16,000원. 유로로 전환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무료 쓰면 40분 리밋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유로 쓰고 있죠. 자, 새 회의 가보면 혹시 줌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잘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자, 줌 들어왔고요. 좌측 하단에 여기 보겠습니다. 줌 들어왔는데 저의 얼굴 대신에 저의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거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비디오 시작을 제가 꺼놓고요. 비디오를 켜면 저의 얼굴이 지금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여기에 누르면 지금 URL이 복사되는데요. 이 URL을 제가 복사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단톡으로 한번 올려서 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저희 줌 초대 URL을 비번과 함께 보겠습니다. 줌이 보안에 많이 문제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들이 줌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이게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기업, 대글로벌 대회사들이 조금 의문점을 가졌고요. 웹엑스에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것이 줌이에요. 근데 이 웹엑스는 회생이 어딜까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중국에 있다 해서 많이 우리가 보안에 문제시 되는데요. 요즘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보안의 체계가 좀 갖춰져 있어서 크게 공공의 기밀 정도 아닌 수업에서는 그리 크게 문제 없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들어오시니까 지금 뭐가 돼 있죠? 대기실로 저렇게 막아놨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기실로 이게 다 지금 두 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입장시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자, 대기실 개념. 자, 열어볼까요? 대기실. 거기 누군지 여기다 보여요. 최선식 교수님, 안찬식 교수님, 신원혜 교수님, 제가 수락.
교수들이 들어가 계시죠? 자, 계속 들어오시면 참가자에서 수학을 제가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에 학생 20명이 다 들어오는 순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 음성을 해주시고요. 교수님 이때 이게 수업에 하단에 보면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기록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모든 영상으로 레코딩이 됩니다. 영상. 자, 기록되고요. 여기에 제일 좌측 하단에 보안이 뜨는데요. 보안을 누르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더 보안 강화가 요즘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보안 강화 다시 2단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보안을 눌러보면 대기실 계속 더 들어오시면 돼. 자, 현재 15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들어오신 채팅 한번 할까요? 채팅? 자, 채팅 한번 출첵하겠습니다. 출첵. 교수님들 출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실 기능이 싫으시면 아예 처음부터 URL을 공개시켜버리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출첵도 할 수 있고요. 자, 현재 18분이 들어왔고요. 자, 지금부터 자, 교수님들 현재 레코딩이 되고 있다고 뜨시나요? 네, 제가 레코딩 버튼 누르면 교수님들 스마트폰에서도 레코딩이 된다고 뜰 거예요. 네. 지금 상단에 레코딩이 되고 있죠, 지금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단에 공유를 눌러보면 저희 오늘 수업 자료 제가 교수님들 이 화면에 보이나요? 네.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이렇게 공유로 올려서 교수님들에게 파워포인트 발표를 제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 중지하면 다시 들어오고요. 특히 좋은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토론방이에요. 우리 이 교실에서는 사실 강의식 테이블 가지고는 토론에 피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격 화상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원격 화상 수업이 뭐냐면 콘텐츠 만들기 싫다고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2시간 동안 교수님이 막 발표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건 애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조그만 스마트폰에 2시간 동안 교수님 발표를 보고 있으라고 하면 이게 죽으라는 얘기죠. 네, 죽였나 봐요. 네.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야기해요. 이제 강의 공개를 미리 다 보내주고요. 그 공개를 자율적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하고
요 원격에서는 토론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 상호작용 토론. 교수님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서로 집단 토론하는 것을 가야 되지. 여기다가 세상에 3시간 수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목이 아파 죽겠어. 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화면에다 대고 무슨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수업이 아니고, 이런 수업이 아니고 언제라도 얘들이 VOD라도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의문점이나 Q&A나 이 부분을 약 1시간 정도 여기에서 소통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우리 대학이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모든 수업 공개하고요. 3주에 한 번씩 이 온라인에서 원격 화상 수업하는 거예요. 3주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VOD 중심으로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3주에 한 번씩 원격 화상에서 교수자와 상호작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히 좋은 것은 뭘까요? 여기에 제가 특정 교수님을 발표시킬 수도 있죠. 그 특정 학생에게 또 발표시킬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들 이걸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에 현재 우리가 화상 수업의 기록에 레코딩은 영상으로 자동 녹화가 되지만 이 이미지는 수시로 한번 캡처하는 것도 괜찮죠. 이미지 캡처요. 이미지 캡처의 프로그램은 칼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무리. 이름이 조금 성질한데요. 칼무리의 이 캡처 프로그램을 이 존에다가 딱 맞춰놓고 실시간에 단축키로 눌러주면 상황이 영상 아닌 이미지에 캡처가 돼가지고 출첵이라든지 기타 자료로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어찌됐든 현재 교수님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들어와신 분들이 밑에 22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실실 반응도 있고요. 여러 기타 반응이 있고 특히 좋은 것은 뭘까요? 잠깐만요. 현재 저의 뒷배경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줌이 좋은 것은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가상 배경에서 회사에서 줌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교수님이 픽사베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이나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이 줌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한 학기 진행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뒷배경이 노출이 되니까요. 그 집안의 모든 부분이 보이잖아요. 사실 집에서 우리가 학습자들하고 만나는 것이 원격인데 내 집에 서재가 보이거나 내 집에 무슨 가구가 보이면서 나름대로 얘들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잘 싸내니 못 싸내니 별의별 얘기를 다 돌리고 있어요. 이거 뒷 막아주는 것이 사생활에 좋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줌이에요. 다른 것은 안 막아줘요. 네, 그래서 나름 제가 줌을 쓰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학생들과의 만남에도 수업 외적인 것도 다 원격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나 신기해요. 왜 그렇죠? 얘들이 연대면보다 화상에서의 이야기를 더 잘합니다. 배경. 화상에서 이야기를 더 잘해요. 굳이 우리가 이 비대면에 만남의 제한이 걸려 있지만 교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생들과의 화상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더 질 높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첵이요?
우리 오늘 수업 잘했는데 우리 손 한번 흔들까요? 예. 이럴 때 이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 예.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몇 분 더 들어오셨는데요. 계속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이 모니터를 큰 전자칠판으로 연구실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언제라도 화상에서의 이 만남을 조금 더 질 높게 하겠다 해서 연구실에 대형 스크린을 바꾸는 겁니다. 자, 회의 종료. 나가면 네. 즉시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보세요. 회의 종료하는 순간 지금 녹화됐던 영상이 다 인코딩 되고 있어요. 이걸 클라우드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언제라도 수업 자료로 또는 수업의 복습의 의미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원격이라고 하는 거죠. 15,000원 정도면 제한 없이 누구하고도. 근데 이 줌 문화가 어떤 문화가 돼 있죠? 전 세계의 친구들과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어제 같은 언어 체계,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통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들어오면 더 강력적으로 더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외국 학생들 원격으로 수업하는데 원격이지만 어제 같은 인공지능의 이런 언어의 체계를 거기 갖다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수업이 좋게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교육에 너무 좋은 선물이 나름 우리한테 와 있고요. 자, 마지막 제가 1학기에 학생들에게 수업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냈고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번 교수님들이 1박 2일 상상대로 만든 콘텐츠를 2학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저의 어떤 기준안을 보시고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인데요. 혹시 이번에 교수님들 이런 블로그나 카페를 하나 운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이한 콘텐츠가 있으니까요. 화면 볼까요? 네. 1주차에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요, 우리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이 뭔지 제가 안내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나레이션을 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요, 교수님들은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업 계획서를요.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발표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산행학습도 보내고요. 5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만 좀 보겠습니다. 같은 우리 기술 쪽이니까요. 자, 5주차 초기치 기공학 실습 재택 수업 이렇게 안내하고, 자, 5주차 콘텐츠 몇 개 나가는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콘텐츠가 마이크로 러닝을 할 수 있게끔 보냈어요. 교수님들 1시간 25분이라고 25분짜리 보내면 얘들 25분 볼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비스켓 한 봉지 주고 한 번에 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나요? 한 봉지를 주되 먹을 때 필요할 때 하나씩 먹는 게 맛있는 과자 아닐까요? 학습도 모바일에서 어느 때라도 마이크로 러닝 하게끔
한 입 한 입 크기로 잘라보내는 마이크로 러닝의 콘텐츠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래서 8개를 보냈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뭘로 제가 통역을 했을까요? 아까 부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부르 이해되시죠? 인공지능이 밑에 자막을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누가 도움 없습니다. 저의 실습실에 일요일날 나가서요. 뭘로 찍었을까요? 어제 인공지능 카메라 있었죠? 저를 트래킹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남을 도움을 어떻게 부탁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실습범위, 실제 틀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쉬운 부분은 오디오를 연결해서 쉽게 보게 하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의 음성으로 직접 교수님 전 카메라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치대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잘라서 보내니까요. 얘들은 한 학기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다 모든 댓글을 달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요점 정리를 자필로 다 해야 돼요. 두세 장을.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 보냈던 질문을 여기다가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 콘텐츠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자답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동급생에게 질문을 내야 돼요. 보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급생에게 질문 내서 올리면 자기는 이렇게 자필로 두세 장을 정리하고요. 이 친구가 올린 질문에 모든 동급생들이 와서 답변을 다 달아야 돼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격 수업은 그냥 영상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영상 보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 우리는 없이 우리 애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390개 대학을 돌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 애들 수준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순간 얘들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 오는 학생들을 최고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교수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무슨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수준이. 어떤 학생이라도 최고의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교수자의 임무죠. 얘들 그런 타령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이서 큰 소리를 아우 우리 애들은 수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안 되면 채워야죠. 채워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 똑같은 아이콘만 줍니다. 이거 좀 틀리면 애들이 삐져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예.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다 관리하기요. 그러나 교육과 연구와 봉사 앞에, 교육 앞에 교수 어떤 것도 갖다 핑계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3년의 대학에 있으면서 저의 교육의 철학이 처음부터 여기였다면 우리 애들 앞에 더 당당함으로 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번 코로나가 다행히 좀 더 교육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더 마음이 좀 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소통의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음성의 질문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로 발표를 시킵니다. 카카오톡에
교수님께 음성 메시지로 5분 이상 발표, 내 질문에 대해서 발표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라고 하면 애들이 다 카톡으로 보내면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합쳐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면서 본인 거 없는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다 뭉쳐놓고 들어봐야 될 거야, 안 들어봐야 될 거야? 들어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집단지성으로 더 함께하는 겁니다. 교수가 빠져야 되는 이야기. 이런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보는 것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수가 너무나 학생들한테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특히 실습의 이 학기말고사, 제가 특히 이번 학기에 조금 눈여겨본 것 중에 다름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부모 앞에 스피치를 했지만 부모 앞에 스피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서 말씀한 저의 동영상이 있었죠. 저의 영상에 음원을 빼고요. 영상만 준 겁니다. 영상만 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영상만 주고 네, 저의 영상인데요. 이걸 주고 30분 이상 발표를 시켰어요. 저의 영상인데 음성이 없고 저의 말하는 모션만 있고 얘가 해설가 입장에서 옆에 본인이 저의 입을 보고 저의 행하는 모션을 보고 해설가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체적인 전공의 실습의 룰을 모르고서는 해설할 수 있을까요? 부모 앞에서는 전공 용어 없이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저한테 보내는 이 영상에서는 전공의 용어를 최대로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실습이지만 저의 입만 뻥긋뻥긋하고 우리 학생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행위적인 부분을 본인의 더빙으로 발표해 보는 거예요. 언택트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기실습 어떻게 라고 하지만 찾아내는 것도 본인의 수업에서의 수업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너무나 다양한 스마트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번 우리 교육이 살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서로 한번 옆에 교수님들 보시고 고생하셨다고 답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연소 교수님 어디 계시죠? 죄송하지만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하신 교수님. 네, 신 교수님 앞으로. 예. 1박 2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오시죠. 상품 없습니다. 상품 없어요. 우리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수업은 항상 마무리에 교수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가 마무리해야 돼요. 네. 네, 강남여고 기술교과서 심원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관심은 있었으나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떨어지고 학교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고 해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가 이걸 갖고 가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를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나는 1박 2일 이 코스에 와서 꼭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눈을 다 내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학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진짜 마이크 필요 없이 마지막 지금 뒤에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쪽에서 있는 그 보조 강사님이 너무 측은하고 너무 힘들게 학교 수업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지금 정명스럽고 민선 일로 와봐. 굉장히 저희는 둘이 짠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우리 혹독한 학생이 속에 4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런 혹독한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4학년 나오는 것 학생이고, 같아요. 예, 지금 신혼이고요. 아, 솔직히 남편도 솔직히 지금 한번 얘기해 학생이고. 보세요. 예. 다른 대학 4년대 졸업하고 우리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서 지금 2년 가정하는데요. 4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이 편입생들이 앞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되니까요. 이 꼬마 애들이 딸려가는 거예요. 네. 절대 뭐 짜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말 잘해라. 그냥 솔직히 하셔도 돼. 우리 다 알아요. 그냥 말 잘해. 정말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좋았다. 솔직히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세요. 네, 왜냐면 엄청 저도 애살이 있는 타입이어서 잘 만들고 싶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약간은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이 학과에 대해 애착이 되게 많이 갔고요. 뭐라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라서 저 나름대로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 공부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네,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배울점이 너무 거기까지만. 우리 교수님들 모든 학생들 관계가 이렇게 지내실 겁니다. 저는 특히 학교 연구실 학교 도착하는 순간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학교 연구실 닫아본 적 없고요. 누구라도 연구실에 와서 이야기하고 커피 먹자고 하는 게 제 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학생이 있지만 수업 준비 100% 제가 합니다. 모든 수업 30분 전에 제가 들어가서 합니다. 교수님 역으로 여쭤볼까요? 수업 9시 수업은 몇 시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다 바꿔줘야 될 예를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의 모든 준비, 인터넷망 가서 헝클어지고 그거 고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항상 내 자녀가 내 교실에 들어온다는 이 관점에서 이제 뉴노멀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학은 이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교수님 1박 2일 동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에 내일 뵐 40분의 교수님들이 원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이 40분의 저하고의 이 동행이 또 다른 교육의 발판이 될 거고요. 10년 동안 참으로 교육 바꾸자고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코로나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폴리텍 대학의 우리 교수님들, 학장님이 이틀 동안 앉아 계시는 대학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지 않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식사 후에 차를 한잔했는데요. 우리 학장님 말씀이 리더가 교육을 알아야 된다. 리더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오늘 우리 학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번 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것은 신한대학교에 신정우 교수님이 계셔서 학생들이 참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여기서 이런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폴리텍에 온 것이 참 잘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폴리텍 학생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를 이게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박자와 음정 이런 걸 알았죠. 도레미파솔라시 이것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연습을 해야
그 좋은 곡을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이러한 쌍방향 교수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도를 하고 그런 것이 우리 폴리텍에 퍼지고 또 우리나라로 퍼지고 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경쟁력 또 교수님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교수님, 우리 조교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폴리텍 대학 부럽습니다. 각 캠퍼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의 문화로 같이 학습을 했다는 거 이번이 진짜 이 폴리텍의 큰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13시간의 특강은 저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철저히 준비했고요. 끝나는 이 시간까지 2분 남겨놓고 마무리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교수자의 준비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준비했지만 부족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족된 부분은 KOCW의 스마트 교수법에 관한 카운, 패들렛, 심플로 활용법이 상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많은 프로그램들 KOCW 스마트 교수법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카톡 주면 즉시 영상 만들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오늘로 쓰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대로 계실 분들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계실 분들은 제가 계속 좋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자유스럽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학생은 남원으로 가고요. 내일 또 현장 실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끌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원주로 따로 헤어져서 가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17에 서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했는데요. 그때 입사한 곳이 치과 기공소였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가정의 형편으로 서울의 친구들과 돈 벌러 와서 취업한 데가 치과 기공소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 신흥전문대학의 치과 기공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 학사에 졸업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영문학과, 편입과, 보건학, 또 재료공학 너무나 전공이 많은 근데 마지막 이제 정년 앞두고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의 깊이를 좀 더 많이 알았다면 우리 학생들의 삶에 좀 더 많은 좌표를 줬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5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미래 꿈을 위해서 사회공헌자로서 사회공헌과 학생들의 미래 꿈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번 특히 콘텐츠의 질을 낮다는 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수들 각 캠퍼스에 스마트 전도사가 돼서요. 이 붐이 돼서 우리 학장님 말씀하신 때와 같이 폴리텍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미래융합교육학교에 오셔서요. 같이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혼합돼서 섞어지고 묶어지고 그래야만이 좀 더 포괄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